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만 사세옹지마들아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깊은 산골에 사는 이성순이라고 하는 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이름처럼 인생이란 게 정말 새옹지마더라고요.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며느리한테 뺨을 맞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며느리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저를 모른다고 하면서 결국 제 뺨을 때린 그 충격적인 사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허영심 많은 며느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제가 30살에 남편을 잃었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농약 중독 사고였죠. 그때는 지금처럼 안전교육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 5살 민호가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었을 때 아직도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 아이만은 제대로 키워야 해. 아빠 없어도 부족함 없이 살게 해야 해. 그게 제 다짐이었어요. 2만 평 산비탈 땅, 그게 저희가 가진 전부였어요. 평지도 아니고 비탈진 곳이라 모든 걸 손으로 해야 했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배추, 무, 고추. 계절마다 다른 작물을 심으면서 민호의 하루하루를 책임졌죠. 아들아, 엄마는 배우지 못했지만 너만은 떳떳하게 살아라. 매일 밤 민호를 재울 때마다 했던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게 평생 한이었거든요. 전기료를 아끼려고 일찍 잠들고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했어요. 하지만 민호만큼은 다르게 키우고 싶었어요. 민호가 서울대 합격 소식을 전화로 알려왔을 때 그날은 밭에 나가서 혼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민호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유미, 서울에서 은행에 다니는 대졸 여성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기뻤어요. 우리 촌놈 아들을 서울 처녀가 좋아해 준다니. 첫 만남에서 유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말은 예의 바르게 했지만 제 거친 손을 보거나 사투리를 들을 때마다 살짝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싶었죠.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어요. 저는 30년간 모은 돈을 털어서 혼수를 챙겨주고 예단도 준비했어요. 결혼식 날 유미가 한복을 입고 제게 큰 절을 올릴 때 정말 예뻤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찼죠. 민호가 결혼 후 고생한 엄마를 서울로 모시고 싶다고 해서 민호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결혼 후 3년이 지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유미는 친구들과 만날 때와 저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어느 날 유미가 대학 동창들과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응, 우리 시어머니. 아, 정말 좋으셔. 교수님 출신이시고 집안도 좋고. 나 정말 복 받았어. 교수님 출신이라니?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그 후로 유심히 보니까 유미가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서울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셔. 우리 시댁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며느리도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있을 텐데 싶어서요. 시간이 갈수록 유미의 거짓말은 더욱 구체적이 됐어요.
우리 시댁집이 정말 크거든. 마당에 수영장도 있고, 시어머니가 골프도 치시고, 요즘은 승마도 배우신다고 하시더라. 저는 평생 골프채도 잡아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민호한테 물어보니까 민호도 유미가 친구들한테 과장해서 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 유미가 그냥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나쁜 뜻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거짓말은 안 좋지 않니? 엄마,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유미도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제 손은 햇빛에 그을려서 아주 까맣고, 손가락은 고된 농사일로 관절이 구부러져 있어 누가 봐도 오랫동안 농사를 지은 할머니의 손이었어요. 서울 아들의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시골 농촌 노인네 티는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죠. 이런 저의 모습을 두고 유미는 교수님 출신 병원장 시어머니로 둔갑시켜 놓았으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들 말대로 며느리의 체면을 생각해서 그런 유미를 모른 채 하며 살기로 했어요. 3년 후 손녀 서연이가 태어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죠. 그런데 서연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 유미의 거짓말은 더욱 심해졌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서연이 교육비로 매달 500만 원씩 보내주셔. 시어머니가 서연이 위해서 영어 전담 보모까지 구해주시려고 해.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서연이가 5살이 됐을 때 유미 대학 동창회가 있었어요. 10년 만에 모이는 특별한 자리였죠. 유미는 그날을 위해 몇 주 전부터 준비했어요. 새 옷도 사고 미용실도 가고.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친구들이 다 모이거든요. 그날 오후 유미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그날 서연이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어머님, 서연이 좀 봐주세요. 저녁까지만요. 그래, 할머니가 잘 볼게. 유미가 나간 후 서연이와 함께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연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을 재보니 열이 너무 높았어요. 40도 가까이 됐더라고요. 서연이 열이 계속 오르자 저는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호는 출장 중이었고 유미한테 전화를 걸어야 했죠. 하지만 유미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느라 폰을 확인 못했나 봐요. 서연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유미가 친구들과 만나는 레스토랑이 바로 그 병원 근처였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치를 받고 나니까 서연이가 좀 나아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감기 초기 증상이니 큰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심이 됐지만 유미한테는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유미한테 전화를 걸어도 계속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서연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레스토랑 앞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서연이가 엄마 하고 소리쳤어요. 유미가 친구들과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나 봐요. 서연이가 저의 손을 뿌리치고 유미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할머니랑 병원 갔다 왔어요. 그 순간 유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친구들이 다 함께 있는 상황에서 딱 봐도 농촌 노인네 같은 저의 모습을 보고 유미의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유미야, 저분이 혹시 내가 말했던 그 시어머니? 제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했어요. 유미야, 서연이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다 왔어.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 유미가 제 말을 끊으면서 소리쳤어요. 누구누구신지. 저는 상황을 이해했어요. 유미가 친구들한테 저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고 지금 제가 나타나서 모든 게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죠. 유미야. 제가 조용히 부르자 유미가 더욱 흥분했어요. 당신이 누구길래 우리 가족 흉내를 내요. 그 순간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유미가 찰싹 제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주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죠. 젊은 여성이 노인의 뺨을 때리는 걸 본 사람들의 충격적인 표정들. 어머나, 저게 무슨 일이야? 저는 뜨거워진 뺨을 만지며 유미를 바라봤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제가 친딸처럼 여긴 며느리에게. 유미도 저를 보면서 뭔가 잘 못되었다고 당황해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어요. 서연이가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래요? 제가 서연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서연아.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유미의 친구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유미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그때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친구들이 서연이 말을 듣고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유미야, 혹시 저분이 정말 설마 내 시어머니야? 유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유미야, 그런데 내가 말했던 시어머니 이야기들.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고 강남에 살고.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다른 친구도 말했어요. 너 맨날 시어머니가 돈 많이 주신다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 유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죠. 서연아, 할머니랑 집에 가자. 그날 저는 서연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연이가 계속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그랬어요? 왜 할머니 모른다고 했어요? 엄마도 힘든 일이 있었나 봐.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민호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 유미가 그랬다면서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유미도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그때 정신이 나갔나 봐요 하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이 모든 일이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다그칠 수도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서도 바로 잡지 못한 저의 잘못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이 일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날 이후 민호는 며느리의 허영심을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평생 살아온 며느리의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 집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았어요. 그래서 시골에 그냥 놔뒀던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골에 방치된 집이었어도 근처에 살던 민호 아빠 외사촌이 종종 들러 집을 봐줘서 그래도 살만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시골 생활은 다시 시작되었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했어도 마음은 편했어요. 서먹서먹해진 며느리에게선 연락도 없었어요. 그 무렵 민호와 유미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민호가 다니던 회사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민호가 해고 대상에 포함된 거예요. 유미가 다니던 은행도 지점 통폐합으로 인원을 줄였어요. 유미도 퇴직해야 했죠.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전세 문제까지 겹쳤어요.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를 빼달라고 했는데 새 집을 구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두 사람 다 직장을 잃고 살던 집까지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아들 부부에게 강남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허영심 많은 며느리도 이제 정신을 차리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6개월 전쯤에 저의 시골 집 앞에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어요. 등기 우편물이 와 있었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서 민호 아빠의 외사촌에게 보여주었어요. 산비탈에 있던 제 땅이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수용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상금이 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50억.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어요. 마을에 그 소식이 퍼지자 난리가 났어요. 성순이가 졸지에 부자가 되었네. 하늘이 착한 사람을 도우시는구나. 민호에게 전화를 해서 알렸어요. 50억 토지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다음 날 민호와 유미가 바로 왔어요. 저의 뺨을 때렸던 유미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어머니 이것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싹싹하게 대하는 유미가 정말 제 며느리 유미가 맞나 싶었어요. 이런 유미의 모습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아들 며느리는 다음 날 다시 서울로 올라갔어요. 50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 며느리 부부에게 물려주면 허영심 많은 며느리에게 이 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오늘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